너무 환영해요. 이꿈 무용단 어린이가 된 것을 환영합니다. 네, 이제 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공모 사업이 나온 거를 도봉문화재단을 통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게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도봉구에서 학교를 또 운영을 6년째 하다 보니까 도봉구 지역 또 제가 속해 있는 지역 아이들, 일반 아이들한테 무용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거든요. 관심은 있지만 계기가 없으면 그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참에 그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 이사장님이 이제 이 꿈이라고 하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꿈을 이루자 뭐 이런 의도인데, 듣기만 들어도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라서 잘 지었다. 예, 뭐 꿈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끄는 꿈일 수도 있고 이루는 꿈일 수도 있고, 약간 생각하는 사람마다 그 단어에 대한 해석이 또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꿈의 무용단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의 무용단은 지역의 아동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고민, 관심사, 질문들에 대하여 춤과 움직임을 통해 예술가와 함께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무용 프로그램을 지향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몸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과정을 통해 심신을 고르게 성장시키고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노원 지역의 초등학교 1, 2, 3학년을 맡았는데, 그 중에 한 3명 정도는 경계선 지능으로 좀 보여지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이제 명확한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경계선 지능이라고 이제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추천해 주시는 교사가 학습이나 평소 학교 생활을 볼 때 그렇게 좀 보여짐으로 무용단에 와서 같이 수업을 하면 도움을 많이 받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시작이 됐고, 많은 과거에 그 몸으로 표현하는 거, 그것이 뭐 그때는 제사 의식도 있지만 그런 게 하나의 그 문화처럼 와 있잖아요. 그래서 무용이라는 건 하나의 문화의 하나의 산물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자기 몸으로 표현했을 때, 지금 이번에 함께했던 경계선 지능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존감이 많이 낮거든요. 그거를 표현해야 된다는 그 방식에 의한 장르가 아이들한테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더더구나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연습했던 걸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효과성을 이제 저희는 학교를 통해서 입증은 하고 있어요. 사회성이 해야 되나요?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 사람 생각도 공유하고, 그런 과정들이 저희 때는 우선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애들이 부딪히고 노는 게 많았었는데, 요새는 조금은 뭐 옆에 있어도 카톡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말로 하는 공감이랑 글로 하는 공감이 많이 틀리다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기회에 왔을 때 이 친구들이 같이 같은 공간에서 어떤 그러니까 뭐 수학적인 공부가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움직임, 내가 할 수 있는 움직임을 가지고 상대방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 너도 움직여보자. 그랬을 때 이렇게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더구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기가 힘든 이 시점에서 무용 교육이라는 게 전인적인 표현이 다 포함도 되지만, 함께 소통하고 가상현실 속에 있던 세계를 다시 현실 속에서 정서적으로 좀 풍부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에는 무용 교육이 꼭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무용단이 어떻게 진행할 건지, 많은 활동을 할 거고, 또 마지막에 가서는 여러분들의 멋진 모습이 무대에 올려져서 공연을 할 거다라고 소개를 시켜주고, 이제 우리 각자 서로 모르니까 자기 소개를 몸으로 좀 해볼까 했어요. 집중하면서 자기 몸을, 자기 이름을 소개하다 보니까 어느새 아이들이 그 긴장했던 게 쓱 풀어지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진짜. 이렇게 저는 저학년을 처음 만났을 때는 아이들이 아주 순수하고 뭘 해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살짝 마음을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학년 아이들을 만났거든요, 두 번째. 근데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다가오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 두 반이 갭이 많이 큰 거예요.
진짜 많이 계속 컸어요. 그 어떤 아이는 막 몸을 힘들게 하는 거를 싫어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말이 많은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냐고. 그랬더니 다이어트 하려고 왔대요. 그리고 친구 따라서 왔다고 합니다. 더 걱정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 어떻게 라포 형성을 시작할지 정말 고민이 많이 났던 첫날이었던 것 같아요. 고학년하고는요. 저는 이꿈 무용단에서 10가지 주제 내용에 맞는 내용을 창의적인 오브제를 아이들과 만들고 그 오브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몸으로 표현하는 무용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어요. 아이들이랑 라포가 형성이 되지 않고 아이들이 저학년이라서 밝기만 해서요. 교사의 요구라던가 교사의 교수법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았었는데요. 아이들과 수업을 거듭하면서부터 저랑 호흡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아이들 소통하는 법이나 호흡이 점점점 더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약간 뭉클할 때 있어요. 아이들이 제 눈이랑 마주치면서 어떻게 맞춰보려고 노력하는 순간,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은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행동할 때 눈이 마주치는 순간 되게 뭉클하고 되게 뿌듯함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고맙고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다른 말은 이제 나오겠지만 제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좋았다. 더 표현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누구를 만나도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사실 14차 시 만에 저는 많이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연인처럼 혹은 가족처럼 이렇게 가까워졌다고 좀 생각을 해요. 네. 저 참여 수업 할 때 솔직히 너무너무 눈물이 막 계속 차올랐었어요. 막 정말 계속 내가 얘랑 이렇게 진짜 노래를 언제 해봤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내가 얘랑 손을 잡고 내가 얘랑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언제 뭐 놀아봤지?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계속 울컥울컥 했었어요. 아직 애기구나. 아직 애기인데, 그리고 신체 접촉, 뭐 스킨십은 나이를 떠나서 그래 계속 해줘야 하는 건데 왜 내가 이거를 애기라고 그러면서 왜 그랬지? 왜 밀어냈지? 막 이런 되게 반성 많이 했어요. 지아이도 엄청 좋아했고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지아이가 오늘이 제일 재밌어 이럴 정도로 좋아했었어요. 마음을 열지 않는 아이들이 좀씩 마음을 열고 이제 자기 표현을 하면서 공연에 따라와주는 친구들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처음에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모든 걸 하기 싫다고 표현했던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수업하면서 자기가 자기 표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재미를 느끼게 되면서 먼저 동작을 표현해주고 아이디어를 내주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풍선이 제일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가 사실 저도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그 속에 스며들어서 하다 보면은 사실 가끔 놓칠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 아이가 사라진 게 보인 거죠. 근데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아이가 이제 풍선에 대한 이렇게 무서움이 있었던 아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고는 싶었던 거죠. 참여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고 그리고 몇 번 시도를 하고 결국은 들어와서는 엄청 즐겁게 하고 만지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진짜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잖아요. 마음으로 몸을 움직이게 한 거가 결과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감동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아이가 일단 힘을 냈으니까. 네. 여기가 시간 놔뒀으면 다시 자기 자리, 처음에 자기 자리로 가요. 학교에서 연습하다 보다 여기에서 연습하니까 뭔가 좀 더 긴장되고 그래요. 근데 너무 떨려요. 아니요, 실수하면 어떡해요? 엄마 안 보고 하면 안 떨려요. 아니요.
저희 이제 이꿈 무용단은 이제 4반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4반을 계절 중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주제, 소주제를 나눠서 이제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맡은 저학년과 고학년은 가을과 겨울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시작을 했고요. 일단은 처음에 이 작업을 시작할 때 가을 하면 떠오르고 겨울 하면 떠오르는 거를 아이들에게 먼저 물어보고 아이들의 아이디어와 거기서 떠오르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점점 살을 입혀갔어요. 겨울 같은 경우는 지안이라는 아이가 눈 결정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눈 결정이 저희가 영상을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서서히 모양을 만들어가는 그 모양들을 아이들하고 사진을 공유를 했고 그러면서 그 모양을 몸으로 만들게 표현했고 그리고 이 눈은 어떤 눈일까 아이의 눈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어떤 눈을 표현하고 싶어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보고 그 눈의 느낌을 몸으로 표현해서 그 눈 결정체를 만들고 그리고 또 기억이 나는 건 눈싸움, 눈썰매, 아이들은 놀이를 좋아하니까 이것들을 제일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재밌게 몸으로 또 표현을 했고요. 네. 저희 예룸에서는 봄, 여름을 맡았고요. 봄에 관련된 계절, 그리고 봄에는 어떤 것들이 관련 있는지 다 조사를 하고 시를 쓰고 그 다음에 동작으로 표현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여름인 친구들도 수박, 참외 먹는 것부터 해가지고 계절적 특징, 그리고 이제 비, 그래서 우산 이렇게 모든 아이디어를 조합해서 이제 여름에 대한 공연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공연을 보시면 아이들의 아이디어가 다 녹아 있어요. 그리고 꽃도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 봤고요. 그 오브제, 주제 모든 게 아이들이랑 함께 만들어진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이제 기대하는 거는 이제 틀리고 이런 거 상관없이 애들이랑 좀 무대에서 즐기고 소통하면서 잘 끝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이제 아이들이 동작이 틀려도 괜찮고요. 그냥 아이들이랑 호흡을 하고 서로 눈을 마주치고 잘 해냈다라는 그 성취감만 줄 수 있다면 저는 그 공연에서 만족이 될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서 작품의 소재를 뽑아서 응용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끝냈다는 생각이기보다는 아이들한테 선물을 하나 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끝냈다라는 개념은 우리의 이제 개념인 거죠. 우리가 사업을 했고 교육을 해서 끝났다 또는 아이들한테는 공연이 끝났다라기보다는 정말 열심히 준비한 선물을 아이들한테 선물했다. 그 선물을 가져간 아이들이 다시 새로 시작하는 삶 가운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지 저는 끝났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고 그냥 선물을 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비된 선물을 아이들한테 안겨줬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마지막 우리 친구들 눈 던지고 할 때 웃는 모습 보고 피로가 그 머리 뒤로 확 가시는 느낌 있잖아요. 아이들이 행복한 모습 보니까 우리 이렇게 하려고 이꿈 용단 만들어졌지. 애들 웃고 즐기고 서로 막 이렇게 부둥켜 서로 잘 몰라도 그런 거 마지막 그 장면 봤을 때 이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서로 막 웃으면서 집어 던지고 장난하는 모습이.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많이 피곤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손같이 아름다운 벚꽃도 꽃들과 함께 햇빛을 보면서 춤을 추고 있다. 귀여운 병아리의 노란 색깔을 활기차면서 탐스럽고 아름다운 개나리도 꽃들이랑 벚꽃과 햇빛을 보면서 춤을 추고 있다. 처음에는 제가 아무 무용을 할 수 없는 친구들이 몸으로 무언가를 표현하는 걸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요.
오히려 순수한 아이들이어서 그런지 어른보다 훨씬 쉽게 잘 따라와 주었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예술 교육에 정말 노출이 많이 안 됐던 친구들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수업을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정말 더 발전이 됐고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발전을 보여서 이 사업 자체가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왔을 때 말수가 그렇게 없던 친구가 끝났을 때 수고했어요, 감사해요, 그 말 세 마디도 수업 시간 안 했던 친구인데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는 이 꿈 무용단의 이 프로그램이나 봉에 올라가는 이 과정이 정말 누군가는 정말 인생에서 필요한 과정일 수 있겠구나. 이 꿈 무용단의 모태가 그 해외에 있었던 그 꿈의 그 무용단 몸의 학교라고 거기서 이제 유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다 모여서 춤으로 치료를 했더니 이제 거기서 엄청난 효과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고, 중요한 건 거기서 전문 무용가들이 나온 거예요. 전문 무용수들이. 그래서 그런 게 하나의 모태가 되어진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또 하나의 시작이 된다면 이 아이들이 이제 자기들이 했던 감동, 그거를 계속 이어서 갈 때 그래도 작은 꼬마 예술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그런 마음들이 또 계속 연계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갖게 됩니다. 내가 너무 고맙다. 잘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고, 또 다치지 않고 여기까지 잘 와줘서 고맙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줘서 고맙고, 또 이런 작업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무대에서 너무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줘서 고맙다.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 믿음이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에 대한 믿음이 내가 작았더라고. 제 기준에서 계속 이 학생들을 맞췄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래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변하는 모습 보면서 나도 많이 변했고, 그래서 우선 공연하다 너무 수고했고 정말 사랑한다는 말을 그리고 내 믿음보다 훨씬 더 잘했다는 거, 그걸 말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몇 개월 동안 수업 받고 공연하고 공연하면서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잔소리 들어가면서 했지만 그걸 또 발표 공연으로 이루어내고,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제 또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그 자기의 또 다른 모습들이, 더 좋은 모습들이 분명히 그 안에 자리 잡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걸 기억하고 내일로 가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디딤돌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아이들한테 평생 기억에 남을 하나의 선물을 얻었다라고 하지만, 선물은 계속 나누는 게 더 기쁨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받은 감동을 다른 사람한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체육 선생님입니다. 나의 꿈은 가수입니다. 나의 꿈은 경찰 아저씨입니다. 나의 꿈은 게임 작가입니다. 나의 꿈은 요리사입니다. 나의 꿈은 마법사예요. 나의 꿈은 메이크업 아티스트입니다. 저의 꿈은 성우입니다. 나의 꿈은 체육교사입니다. 나의 꿈은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나의 꿈은 이사장님입니다.